네, 추세를 판단하는 위트 차트 퀀트 시간입니다. 하나대투증권 멘토스팀의 위문복 팀장 나와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자, 저도 매일 시황을 씁니다. 네. 뭐 시장을 보는데 쓸 게 없습니다. 답답하시죠? 뭐 거리가 없어서 매일 똑같은데 네. 시장이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는데 오늘은 좀 뭐 색다른 거 없을까요? 색다른 것보다는 이렇게 된 현상을 조금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지금 1년 동안 나와서 올라간다는 사람도 있었고 내려간다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분석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좀 변명을 좀 대신해 주려고 자료를 좀 갖고 나왔습니다. 시황 쓰기가 참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증시가 1956년 3월 달에 개장한 이후로 지금 57년 됐거든요. 57년 중에 연간 변동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최저점, 그러니까 시장이 폭락을 해도 거래가 많이 늘죠. 폭등을 하든 폭락을 하든 거래가 많이 느는데 주가가 안 움직이면 거래 자체가 거의 반토막 나다시피 합니다. 지금 보시면 뭐 12월 달 금융권 뭐 감원, 한파, 뭐 구조조정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까지 다 연관성이 있어서 증권사 사장님들이 좀 같이 좀 봤으면 하는 그런 자료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차트를 보고 이런 현상과 또 코스피 어떤 장기적인 차트를 좀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1956년부터 어저께까지의 연간 변동성을 제가 이제 데이터가 많으니까 좀 분석을 해갖고 왔습니다. 이것은 연 저점과 연 고점의 비율입니다. 주가가 폭락을 하든 폭등을 하든 장대 양봉 음봉이 나면 거래가 많이 늘어나는데 지금 보시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. 1997년 IMF 때 보면은 주가가 폭락을 했겠죠. 그 당시에 135%의 고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. 98년에도 같이 빠졌고요. 그리고 99년도, 2000년도에 폭등을 또 했었죠. 그때도 110%, 120% 거래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. 그런데 올해 보면 2008년도 서프라임 때 113% 이후에 그 다음에 73%, 재작년에 33%, 작년에 35%, 그리고 올해가 16.9%예요. 이게 뭘 얘기하냐면 올해 저점이 1758인가 그럴 거고요. 고점이 2050 정도 되죠. 그러니까 고점과 저점의 차이가, 그러니까 저점에서 아무리 싸게 사서 가장 높게 팔아도 17%의 수익이 안 나는 거죠. 물론 이제 선물 매도라면 또 그 반대가 되겠죠. 이런 상태인데 요것을 분석을 해보면 20% 미만만 제가 골라봤습니다. 83년도에 한번 있었고요. 그다음에 76년도에 한번 있었고요. 그다음에 66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. 20% 미만입니다. 이것을 보면 올해의 17% 미만의 변동성은 76년 이후로 처음입니다. 즉 37년 동안 가장 작은 변동성이죠, 올해가. 그래서 거래가 급감을 하게 됐고요. 이것을 순위를 매겨서 제가 소팅을 다시 해봤습니다. 1962년에 1200%의 연간 변동성이 난 것은 62년 증권 파동 때고요. 최근에 이게 3등인데 우리가 이제 꼴찌에서 3등입니다. 올해가 17%가 안 돼서 76년 이후에 37년 만에 최저의 변동성이 벌어지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반토막이 났다. 그래서 증권사 수익이 악화되고 뭐 지점 축소와 통폐합, 증권사 이제 뭐 구조조정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즉 지금은 연간 변동성이 축소가 돼서 방향성이 솔직히 없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걸 차트로 좀 바꿔봤습니다. 이것은 1956년 이후에 연봉입니다. 로그 차트죠. 수익률 차트입니다. 지금이 0.5배밖에 안 보이는 연간 변동성입니다. 우리가 하루에 뭐 30포인트 빠지고 오르고 하면은 상당히 이제 우리가 이제 등락폭이 크게 느껴지지만 연간으로 보면은 아주 작거든요. 올해가 17%가 안 되기 때문에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83년도는 78년 건설주 파동 이후에 이때도 7년 동안의 증권 공황기라고 별명이 붙어있을 정도로 옆으로만 기는 상황이었고요. 76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10년 연속 상승에 따른 조금 숨고르기, 그 다음에 78년 건설주 파동 때 폭등을 했었고요. 이런 상황이 돼서 지금 시장이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끝날 것 같아요. 우리가 지금 1700 깨서 끝날 것도 아니고 2000 넘어서 끝날 것도 아니고 한 달 반 남은 사이에 대충 뭐 1900 안팎에서 끝난다고 치면 올해의 연간 변동성은 17%가 안 돼서 37년 만에 최악의 변동성이다. 그래서 증권사 수익 구조가 약화되기 때문에 구조조정 얘기가 나온다.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. 그러면 차트를 좀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. 지금 제가 이제 미국 예를 들어 보이겠는데 1987년 블랙먼데이 때부터
91년, 90년이니까 걸프전이죠. 그 당시에 차트를 보면 87년 블랙먼데이 때 월봉입니다. 이렇게 급락을 했었죠. 이때 자세히 보시면 이게 제가 작년에도 갖고 나왔었던 차트인데 요 빨간 선이 36개월 이평선입니다. 즉 3년 이평선이죠. 미국의 순환주기가 36개월이고 우리 코스피도 36개월이기 때문에 36개월 이평선이 아주 잘 적합하게 맞는데 90년 걸프전 때도 이렇게 지켰습니다.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미국도 87년 블랙먼데이 이후에 1년 거의 반 동안 36개월 선을 넘었다 말았다를 계속해서 반복했을 때 상당히 지쳤을 겁니다. 연간 진동폭도 요거밖에 안 됩니다. 이때 미국 1988년도 이것을 20년 차트를 보면 82년에 1000을 돌파하고 나서 99년에 처음으로 만을 돌파할 때 10배가 올랐죠. 10배가 오를 때 16년 동안 10배가 올랐는데 그때도 보면 36개월 선이 한 번도 안 깨지는, 물론 계속 월중에는 깨졌죠. 그러면서 지켜주면서 이렇게 진행되다가 20년 만에 깨졌거든요. 그래서 미국도 20년 만에 20년 동안 36개월이 지켜졌듯이 제가 우리의 국면도 좀 비슷한 국면인데 제가 작년에도 1600대를 갔을 때도 이 선을 갖고 나왔을 겁니다. 기억하실 거예요. 올 여름에 6월, 7월 달에 급락할 때도 요걸 갖고 나왔을 겁니다. 근데 그때는 이따만한 음봉이었어요. 세월 3개월 다 음봉이었죠. 그런데 월말에 가면 다 회복을 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지금 1900선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 상태라면 지금 이번 달, 지난달은 1880인데 이번 달은 1890이거든요. 근데 지금 1880, 한 4포인트 정도까지 빠지니까 지금 월 중에 지금 깨져 있습니다. 그래서 월 종가가 이것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상당 기간 어려운 구간을 겪을 텐데 지금 3년 동안 잘 그동안 월 중에는 깨졌지만 월말에는 버텨줬다. 그래서 거기에 희망을 좀 걸어보고요. 또 한 가지는 이번 달 다음 달이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목균형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면 이 차트를 많이 볼 겁니다. 후행 스팬인데 후행 스팬이라는 것은 지금의 주가를 26개월 전에 후행시켜 놓는 차트를 일목균형표에서는 후행 스팬이라고 합니다. 일목균형표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일목산인이 얘기했던 후행 스팬이죠. 이 차트가 이런 겁니다. 여기서 이 캔들이 이 캔들을 후행 스팬이 깨면 여기서 이러한 급락이 왔었고요. 여기서 그다음에 요 캔들을 여기서 돌파하면 이러한 상승이 왔습니다. 이게 26개월 전에 어떤 뭐랄까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죠.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다음 달 정도까지 요거를 지키지 못하고 깨지면 좀 어려운 국면이 될 수도 있다. 그동안에 잘 지켰던 36개월 선이 좀 실패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들지만 아직까지는 과거의 패턴을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정리하자면은 37년 만에 오는 지극히 낮은 변동성의 한 해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. 뭐 체감적으로 느낍니다. 매일매일 변하는 게 별로 없이 네네. 그냥 뭐랄까 마음만 조금 안 좋죠. 네. 네. 근데 변동성 축소 이후에는 다시 확대되겠죠. 그죠? 네, 과거에도 한 83년도에도 그랬고요. 73년도에도 그랬고 그 이후에 연봉은 되게 좋았는데 89년에는 또 반대로 안 좋았던 그런 패턴도 있습니다. 네. 뭐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이 변동성이 축소됐을 때는 정점이나 저점에 대해서 논하기는 좀 어렵고 변동성이 확대됐을 때 고점이냐 저점이냐 이렇게 네. 판단을 하는데 변동성이 확대된 이후에 다시 추세를 논해 보도록 하고 아직은 추세가 깨지지 않았다. 네. 뭐 수개월째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뭐 크게 변한 건 없는 것 네,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이 코스피는 그렇다 치고 코스닥 개별 종목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? 지금 코스닥도 지금 상당히 급반등했다가 오늘은 좀 많이 깨지고 있는데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더 심하죠. 지금 4년 넘게 540 가면은 무너지고 400 한 5, 60 가면 또 반등하고 지금 4년이 넘었거든요. 그래서 오히려 코스닥은 종목별로 테마별로는 움직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더 묶여 있는 상황이다. 그래서 또 차트를 보고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제가 갖고 온 차트는 주봉 삼선전환도 차트입니다. 2009년도에 급반등한 이후로 550만 가면은 무너졌고요. 450, 60만 가면 또 반등을 했습니다. 누가 그래프를 만들다시피 한 것처럼 이 큰 레인지 안에서도 레인지가 점점 작아지는 그래갖고 7, 8번을 반복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.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. 월봉을 봐도 볼린저 밴드라는 것은 시그마 값, 즉 변동성 지표인데 변동성이 워낙 없다 보니까 중위선 12개월짜리 1년 이평선을 중심으로 볼린저 밴드의 상위 밴드와 로어 밴드가 거의 등딱지 붙듯이 붙어 있다. 이래서
상당히 이것도 좀 어려운 국면이지만 그나마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나은 그런 국면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다시 또 말씀드리면 525포인트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 한 달 반의 시간이 있습니다. 연말 주가거든요. 연말에 525포인트를 넘어서면 요 희미한 삼선전환도 양전환 안 된 값이 넘어서면 진한 양전환이 될 것이다. 그러면 내년, 내후년 2년 동안에 큰 장을 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. 시간상 제가 상해 증시를 좀 더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상해 증시가 지금 9월 달 이후로 거의 박스권이에요. 오늘도 많이 빠져 있죠. 2050선 정도까지 와 있을 겁니다. 계속해서 진폭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. 그런데 이것을 삼선전환으로 본다면 주봉은 양전환을 성공했습니다. 그런데 일봉은 양전환을 성공을 못하고 있어요. 여기 써 있듯이 2134를 넘어야지 양전환이 되는 거고 주봉은 이미 양전환 돼 있고요. 자, 근데 문제는 얘가 먼저 양전환이 되고 얘가 지금 아직 양전환이 안 됐습니다. 보통은 이 순서거든요. 일봉부터 양전환이 되고 그 다음에 큰 그래프인 주봉이 양전환, 월봉이 양전환 이런 순서인데 이 차트는 상해 종합지수는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주봉이 먼저 양전환되고 일봉이 양전환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중간쯤에 와 있습니다. 2004포인트, 여기가 2004포인트거든요. 2004포인트를 깨면 그동안의 반등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면서 재차 음전환이 됩니다. 마찬가지로 2020포인트, 2026인가 요 정도를 또 깨면 요 양전환이 또 의미가 없어지면서 다시 음전환이 돼서 지금 다우 지수에는 당분간 기댈 건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중국 증시에 좀 기대해 볼 만한데 경제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지표는 좋게 나오는데 아직까지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시간을 더 이상 끌면 차트도 그렇게 우호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실패하는 게 되기 때문에 2000선을 지키는 범위에서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자, 알겠습니다. 다시 한번 추세를 판단해 봤고요. 코스닥 시장도 엿봤습니다. 위트 차트 퀀트. 제목이 좀 어려워가지고요. 하나대투증권 멘토스 팀의 위문복 팀장이 다시 또 수고를 해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